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이나 환경, 그리고 이제 생물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일정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환경이나 혹은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 혹은 집단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서도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지역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들이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생물들과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 유기 체계이다라고 하는 게 생태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뭐 예를 들어서 초원이라던가 이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제 열대우림이라던가 사막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하다못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아주 작은 어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환경이랑 그 다음에 거기 속에 살고 있는 이제 해양생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다른 생물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것 또한 우리 어항 또한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는 우리 일정한 지역을 한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 혹은 생물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태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은 환경. 이제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커다랗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생물적 요소에는 우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분해하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유기물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본 자료 옆에 써 있기도 한데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화학식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탄소 골격이 기본 골격이 되면서 여기에 다른 원소들이 같이 가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의 골격, 하나의 유기물 체계 혹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태워서 에너지화 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처럼 이제 에너지화 되지 못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일단 생물을 구성할 수 있는 탄소로 구성된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유기물이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화학식이 좀 긴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유기물이다라고 골라주면 조금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요, CO2라고 얘기를 하자. 자, 얘는 유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메테인도 마찬가지예요. CH4 얘도 굉장히 간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화학식이. 얘네들은 우리가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는 C6, H12, 뭐 산소 6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잡한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유기물이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기물을 고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요. 이 유기물이요. 이 유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요. 주로 뭐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애, 그 결과 무기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대기 중에 있는 무기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생산하는 아이가 바로 이제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독립영양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생물,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이 있겠죠. 육상식물, 그 다음엔 이제
우리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조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에는 이제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식물, 조류,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까지. 이게 모두 다 생산자, 유기물을 생산하는 아이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유기물을 소비하는 애들이죠. 생산자가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어내면 그 생산자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자를 먹었던 그 1차 소비자를 이제 더 먹는 애들, 2차 소비자 혹은 3차 소비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없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과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소비자인 이제 육식동물까지, 초식동물, 육식동물까지 해서 우리는 소비자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해자는 무엇이냐? 이제 직접적으로 생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해하는 거죠. 사체라던가 아니면은 배설물들을 분해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유기물을 얻어서 소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의 상태로 바꿔주고 환경으로 돌려보내주는 애들이 바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는 애들, 그 결과 환경한테 이제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서 돌려보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분해자이다. 대표적인 애들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 이제 분해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얘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 얘들을 기억했다가 이제 문제의 선지로 나왔을 때 뭐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하냐 아니면은 환경 요인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와 함께 이제 비생물적 요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생물적 요소는 그냥 쉽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 환경입니다. 빛이라던가 온도라던가 물이라던가 공기라던가 토양이라던가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제공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이제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까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꾸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첫 번째, 작용관계가 존재해요. 이 작용관계와 그 다음에 반작용관계, 이 두 개는 서로 반대작용인데 반대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작용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의 양이 바로 생물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들이요.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한다. 자, 일조량이 바로 햇빛의 양이죠. 환경이에요. 그 환경의 영향으로 벼의 광합성량,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이것은 이제 가을의 기온이라고 하는 온도, 우리 환경이죠. 그 환경이 은행나무 잎의 색깔에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작용과 반작용은 이제 반대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작용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면, 자, 반작용은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이 계속 나왔으니까, 자,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산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서 대기의 성분을 변화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광합성량이 대기 중에 산소의 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요. 식물의 광합성이 식물이죠. 생물의 영향이에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준다.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유류는 산성물질을
분비한대요. 지유류라고 하는 생물이 있었어요. 그 생물이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 결과 자, 암석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이죠. 돌덩어리. 그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풍화를 촉진한다. 요렇게. 그래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적인 작용인데 환경이 훨씬 더 생물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를 이제 환경한테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환경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요인은 반작용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범위 혹은 부정적 반대적인 범위로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 상호작용은 무엇이냐면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 외래 어종이 있었어요. 그 외래 어종이 이제 토종 어종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토끼뿔의 수가 증가를 했다. 식물이 증가를 한 거죠. 생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토끼의 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생물이죠.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것. 자, 뿌리옥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도 우리가 뭐 분해자에 속할 수는 있겠으나 얘도 마찬가지로 생물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물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질소 고정까지는 이제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지만 이것이 질소 고정이 이제 주 메인이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콩가식물한테 공급을 한 거죠. 질소를 공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생물이 생물한테 질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봤던 예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에서 접하는 예들을 보고 이제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이런 것들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 있고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봤을 때 지금 개체군 A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개체군은 우리 이 앞서서 앞으로의 공부할 단원에서의 내용이긴 한데 자,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집단. 이것은 이제 같은 종이죠. 사람들끼리는 같은 종. 그래서 사람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아지들의 집단.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개과라고 하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뭐 하나의 가정 이러면 이거는 개체군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체군이 아닙니다.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이제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자, 같은 개체군 사이에서 이렇게 작용, 뭐 반작용 뭐 이런 관계들이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아이가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관계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중에서 작용과 반작용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니은 같은 경우는 생물의 집단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선두로 들어갑니다. 분해자는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니은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데요. 스라소니라고 하는 생명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신토끼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종이죠.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는 포식과 피식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들이 이제 서로 먹히고 잡히고 이런 것들은 자, 기억에 해당하느냐 그랬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같은 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자, 빛의 파장은 우리 환경의 영향이죠. 자, 그랬을 때 조류의 분포는 생물의 영향이죠.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 같은 경우는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써주면 되겠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개체군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 자,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생물의 군집의 구성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맞는 말이고, 자, 외래 어종이 소종 어종한테 서로 생물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맞는 말. 자, 강수량의 감소에 의해서 강수량은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옥수수의 생장, 얘는 생물이에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작용, 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자, 지유류 생물입니다. 이 생물에 의해서 토양화가 촉진된다. 이게 환경이죠. 토양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라서 나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이다. 그러고 나는 어떤 식물에서 양엽과 음엽의 단면이다 그랬어요. 자, 양엽 같은 경우는 빛이 많이 내리쬐는 부분에서 자라나는 잎을 우리는 양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애가 바로 양엽입니다. 그 다음에 그늘에서 자라나는 이제 이파리를 우리는 음엽이라고 하고 굉장히 얇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고 얇은 특징을 갖는 이유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조건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준 영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작용의 한 예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는 비생물적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과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으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작용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선지, 곰팡이, 얘 같은 경우는 분해자에 속하고 생물군에 속하는 거죠. 맞는 말. 자, 기억은 반작용이다. 기억은 작용입니다. 자, 나에서 빛이 양엽과 음엽의 울타리 조직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고 있죠. 자, 작용입니다. 기억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